김민석 총리 후보자 얘기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계속되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 카드까지 꺼냈고요.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까지 소집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창피주기 또는 국정 발목 잡기 도가 넘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뭡니까? 도덕성과 능력,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가 청문회입니다. 정책과 능력 검증은 실종되고 창피주기, 발목 잡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의 원취지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절실히 느끼리라고 봅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가 논란에 대응하는 김민석 후보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과거 전과에 대해서 엄연히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과는커녕 정치검찰이니 표적수사니 검찰의 조작이니 운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자세는 더 심각한 잘못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덕성 검증을 별도로 뗀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공직 후보자의 적절한 인선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자, 윤기천 부위원장, 일단 국민의힘에선 김 후보자 인선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원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는데 네. 왜냐하면 청문회 자체를 안 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 후보자의 태도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저 인사청문 대상자가 사실 인사청문 대상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인사청문위원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제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인사청문위원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이런 좀 그 시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이제 청문을 통과한 것처럼 행보를 하고 계세요. 뭐 그거는 이제 뭐 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럼 성실하게 소명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기존 비판적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청문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 누누이 저희가 들어봤던 겁니다. 국회에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말을 하거나 어떤 태도를 보일 때 민주당에서 늘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너무 겸손하지 않다, 태도가 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오만방자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 주셨는데 네. 국무위원이 되기 이전에 이미 청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뭘 믿으시는지 몰라도 뭐 그냥 거의 신경을 안 쓰고 계세요. 그런 부분을 저 문제 제기하는 거고, 결국 태도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면 이걸 통과시켜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물론 그럴 힘이 없습니다만은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돈 문제에 관련돼서는 본인이 해명하고 또 따지고 해서 청문회장에서 해결하면 될 일이지만 태도 부분은 지금 벌써 불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께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인사청문회법도 개정하겠다고요.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뭐 일단 과거부터 많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검증이나 어떤 이 후보자 자질과 관련된 것은 공개로 하되 네. 또 어떤 개인사라든지 어떤 그런 뭐 개인적인 사적인 질문과 관련돼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는 있었고요. 아직 그 인청법 개정까지는 아직 가시화되진 않았는데요. 네. 어찌됐건 확실하게 달라진 것은 이 지금 많은 저희 이재명 정부의 후보자, 공직 후보자들께서 자료 제출에 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10여 차례 이상 인사청문회를 해봤는데요. 그동안 항상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자료 제출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많이 어려움을 겪곤 했는데, 어찌됐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제기하는 의혹들 모두가 다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 아니겠습니까? 자료 자체를 저희는 제출을 받지 못해서 사실상 대부분 다 제보에 의존하면서 네. 요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제출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출 안 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도 24, 25일 날이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일까지 제출을 드리면 그때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또 청문위원들께서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이틀이나 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너무 섣불리 또 후보자와 관련된 어떤 무분별한 의혹에 대해서 제기하시는 건 너무 과한 의혹 제기다라고 보고요. 네. 23일까지 일단 자료 제출 지켜보시고 또 안 되는 건 24일 오전에 아침에 아마 개회할 때 모든 청문위원들이 득달같이 아마 자료 요구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럼 네. 그 발언, 자료 요구 발언하시고 또 뭐 그날
그날 오후든 그 다음 날이든 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좀 논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하나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해당 자료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소명 자료잖아요. 네. 근데 소명 자료가 없게 되면 인적 소명 자료 저희가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증인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들면 그 아들에 대한 유학 비용을 누가 댔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처가 됐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 저희가 뭐 알아볼 수 있는 게 유학 비용을 전처 계좌에서 갔다는 입증 자료 또는 그 해당 전처가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처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폐륜적이라고 안 들어주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증인 신청이라는 것은 사실 청문회 당일로부터 역산해가지고 5일 전까지는 발송을 해야 돼요. 증인 나오라고. 그렇죠. 근데 그거 채택 안 하고 있다가 만약에 자료까지 안 내면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안적으로 증인을 채택해 놓고 발송을 하되 만약에 자료 제출을 청문회 당일날 그 이전에 하게 되면 이거 부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증인 신청 얘기가 나온 건데 그거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한다는 부분은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보완적인 다른 소명 수단을 강구해 보자. 여기에 대해서 협조 안 하는 거죠. 네. 자, 최선호 선수는 보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이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찬찬히 따져보면 됩니다만 일단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법 개정하자. 그래서 뭐 도덕성을 좀 나눠서 비공개로 처리하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여당 입장에서는 강요들을 임명하기가 좀 약간 쉬워지는 건 사실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 여당만 되면 항상 이 인사청문회법, 그렇죠. 인사청문회가 망신주기처럼 되기 때문에 법 고치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법을 고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자료 제출 얘기 이렇게 하셨는데요. 인사청문회가 내각제는 없어요. 내각제는 인사청문회 없습니다. 대통령제에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미국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사전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FBI나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223가지 항목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합니다. 최대 8주 정도. 그러니까 이 검증을 거쳐서 2주에서 8주 정도 하고 이거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상원에 인사청문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 검토해서 통과. 그다음에 이제 정책 검증을 우리가 흔히 보는 상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자료를 냈네 안 냈네 뭐 당신들 할 때는 냈네 우리 할 때는 냈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형태의 제도가 있다라면 그 전에 사실은 걸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개냐 비공개냐라고 너무 단순화시켜서 할 게 아니라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싸움들은 좀 줄이고 제대로 된 어떤 검증할 수 있도록 바꿀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장경태. 네, 좀 해도 좀 너무한다 생각하는 게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통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거나 혹은 제보를 받아서 하는 부분, 또 증인 채택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요구사항들 중에서 대부분 다 제대로 된 의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가지고 딴지잡기 한다든지 혹은 전처를 증인 채택 신청하는 것 자체가 이혼하면서 다시는 이제 안 보겠다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면은 참 이거 너무 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좀 사실 예전에 고위공직자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 때 저도 여러 가지 의혹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의붓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데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발견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부분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라도 재산 신고를 의붓자녀는 제외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혼을 통해서 재혼 가정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을 할까 했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또 뭐 새로운 장인 장모까지도 뭐 들어와야 되느냐부터 해서 여러 논쟁과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또 너무 이 부분은 또 도의적으로 저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거 개정안까지는 안 냈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참 전처까지 증인 채택하는 건 신청하시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석 후보자도 연일 직접 해명에 나서고 있는데요. 어제는 SNS에 해명 자료를 올렸고요. 오늘도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모두 소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큰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소명이 됩니다. 세비 외에 수입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강연도 있을 수 있고 등등하지만 그게 뭐 큰 것 같지는 않고요. 일만 틀려도 막 왜 틀려냐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맞춰서 그거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법적 시한을 늦지 않게 저희가 다 제출한다. 본 청문회가 할 때까지는 적어도 제 마음을 어떻게 가지려고 하냐면
분심을 내려놔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평심으로 이렇게 평심으로 낮게 말씀을 듣고 가급적 담담하고 드라이하게 이렇게 대하고 최대한도로 이렇게 낮춰서 제 스스로의 마음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 있고요. 네, 자 김민석 후보자 청와대 석사 학위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엑셀로 작성한 출입국 기록을 공개를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타국의 또 교육 과정이 또 많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 과정과 한국의 교육 과정 아주 뭐랄까요 좀 내실 있게 저희가 운영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그 당시 정말 2000년대 초반에 여러 다른 나라 뭐 중국 같은 경우도 학위 교육 과정이 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 교육에 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소명자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혹도 좀 어느 정도 좀 검증을 하시고 의혹 제기를 하면 좋을 텐데 뭐 온갖 의혹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아서 의혹을 제기하시니까 참 과연 그래서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실까? 국민의힘도 좀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윤기찬 부위원장 일단 김민석 후보자 SNS에 올린 자료를 저도 봤는데 편명, 일시 뭐 자세히 정리가 돼 있던데요. 이 정도면 소명이 된 거 아닙니까? 저건 해명이죠. 소명은 이제 자료를 내야 되는데 저건 아마 후보자 본인이 기억을 더듬어서 완성된 자료로 보이질 않고 출입국 관련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청문 준비단에 내면 되잖아요. 국회 청문회에. 근데 내지 않고 저렇게 본인이 정리해가지고 SNS에 올렸는데 어찌됐든 저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소명 자료가 필요하고 그 소명 자료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출입국 관리 기록이잖아요. 그 기록에 대해서는 본인이 개인정보 그 동의를 해주면 뛸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안 해주고 계시다는 소리잖아요. 어쨌든 그거를 해주면 알아서 다 분석해가지고 얘기할 텐데 그 부분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물론 저걸 거짓으로 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나 어쨌든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인천위원들은. 그래서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하는데 아직까지 안 왔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사실 이 돈 문제 관련해서도 일단 국내심 측에서 제기하는 그 기준 자체가 그렇게 비합리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입이 뻔히 있고 공직자였기 때문에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지출이 다 본인이 인정하는 지출이 있는데 그 빈 금액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문제를 이렇게 해왔더니 늦지막히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조사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기타 소득이라고 말씀하셨다가 기타 소득이 1,400만 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조사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그 부분도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 부분에 대해서는 발끈할 것이 아니고 제기하는 문제 그 자체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성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그 부분은 청문회 당일까지 성실히 설명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청와대 학위 부분은 최선호 특보 논설위원 보기는 어떻습니까? 일본 특파원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 들어가지고 법무부에다 그 요청을 하면 출입국 관리 기록을 일목요연하게 떼서 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자료를 원 자료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원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이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달라라는 게 국민의힘 이야기고. 이제 민주당에서 보는 거는 어차피 국민의힘은 지금 사사건건 모든 걸 다 꼬투리 잡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과연 이 청와대의 한 부분이 정말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민석 후보자가 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청와대에서 공부한, 그러니까 학위를 받는데 공부한 기간하고 겹치는 게 한 달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김민석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한 힘이 국민의힘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낙마를 하거나 혹은 이 카드를 버릴 생각이 민주당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준까지 가는 정치적 결말은 거의 다 예상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정치적 상처나 이런 걸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더 설명을 성실하게 하고 최대한 몸을 낮춰서 설명하는 이제 그런 부분 접근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이 이슈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국민의힘은 좀 6억이 빈다. 이거 설명하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 관련해서도 웬만하면 원 자료를 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요구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뭐 이걸 보고 국민들도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이 웬만한 의혹을 제기해서는 이 인준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여러 낙마를 시킬 만한 스모킹건이거나 킬링 컨텐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전에 지금 윤석열 정부 때 문제가 됐던 건 오히려 재산 신고를 11억씩 누락해서 문제였거든요. 네. 지금 김민석 후보자 재산 신고 2억 한 거에서 재산 신고가 지금 누락됐거나 허위 재산 신고한 목록이 있습니까? 다만 이 근로소득 만으로 어디서 이 2억이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근로소득과 또 기타 소득 또 이 관원상제와 관련된 여러 이 수입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 재산 신고도 없었고 누락된 재산 신고도 없는데 이걸 이 재산 형성 과정을 다 설명하라고 하니까 그럼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후보자 인사청문회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는 버젓이 11억씩 재산 신고 다 누락시켜 놓고 허위 재산 신고해 놓고 그리고 나서도 의원직 상실도 안 하고 다 버티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뭐 사퇴하라고 요구했는데 전혀 그런 것들 반영이 안 됐고요. 그 중국 대학원도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도 한국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의 특수대학원들, 야간대학원들 수업 안 가고 출석 인정해주고 물론 과제 제출이나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토대로 학위 인정받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여러 교육 과정이 엄격해졌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국의 학위를 가지고 어떻게 이 학위를 땄냐고 하시면 그건 중국 정부나 칭화대 확인하셔야죠. 왜 후보자 얘기합니까? 학위를 주니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참 보면서 근데 그것도 학위를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냐? 그 나라에서 그만큼의 교육 과정을 인정하고 그 학교가 그 학위를 줄 수 있는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학교가 인정하는 것이지 만약 그렇다면 칭화대 석사학위를 정규 학위 과정에서 제외한다고 교육법을 개정하자고 주장을 하십시오. 네.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허위 논문이 나왔다던가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타국의 학위 이 수여 기준을 가지고 왈가왈가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특수대학원부터 해서 한국의 교육 과정도 한번 다 털어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좀 뭐랄까 너무 억가가 너무 심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좀 자기 반성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다시 한번 좀 아프게 꼬집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저걸 어거지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특히 뭐 예비 후보 출마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경선도 나가시려고 하고 최고위원회 회의도 참석하셔야 되고 최고위원회 회의 참석한 시간도 달라요. 뭐 몇 개는 보니까 후보자께서는 7시에 회의 끝나고 부랴부랴 중국으로 갔다고 말씀 주시는데 회의록엔 또 9시에 했던 것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례적이니까 그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소명해라라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전 예를 들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대통령께 이재명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 기준을 아예 발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인사청문회 위원회 한 몇 사람으로 이 인사를 견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워낙 다수당이시라서 그러면 인사청문 기준을 미리 제시하시고 여기에 어긋나는 게 드러나면 그때는 낙마하겠죠. 자,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5대인가요? 7대 불가사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인사는 이렇게 안 쓰겠다라고 아예 천명해 주시는 게 저희가 편해요. 안 그러면 저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실 지금 이런 정도 사안이 원래 낙마 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고 인사청문위원을 공격하고 인사청문 룰을 바꾸겠다라고 하고 자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어진다면 저는 실질적인 인사청문이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예 기준을 국민께 공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경태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준은 명확합니다. 실용 그리고 실력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최고위 할 때 이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돼서 갔더니 그동안 항상 다 이 소위 보수 정당의 시장만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 소위 민주당 인사가 아예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실력 있는 공무원들을 요직에 배치해서 했다. 뭐 민주당 보수 사람, 진보 사람 이렇게 사람 나눠서 따질 수 있는 형편도 안 됐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반대도 불구하고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소위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다고 하는 소위 특수부 검사를 민정수석에까지 하는 또 여러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일 잘하고 실력 있으면 인사로서 기용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이 다 반영돼서 윤여준 전 장관 보수의 책사라고 하시는 분까지 또 뭐 이석현 법제처장이나 또 권오을 삼선 의원 하셨던 분까지도 이재명 후보 지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은 제가 보기엔 과거 뭐 불법이나 범죄는 당연히 안 되겠죠. 허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뭐 누구 편, 네 편, 내 편 나눠서 기용하실 분은 아니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들 그 장관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수석을 주실 때는 일 잘하니까 검토를 했겠죠. 그런데 안 되는 사안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명의신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흠결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정도 흠결 있는 분들은 안 되겠다. 이제 저희는 인사청문 늘 그렇게 흘러가니까 네. 그 정도의 인사 기준을 발표해 주시는 것이 국내심에서 일하기 편할 것 같다. 네, 어쨌든 뭐 이 문제 역시 오는 일요일, 내일 모레 한남동 공관 오찬에서 한번 논의가 될 것 같으니까요.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